자, 이제 넓이 할 차례죠. 넓이. 자, 212쪽이고. 자, 넓이에 대한 거 할 건데, 사실상 뭐 정적분이라는 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지. 자,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자, 내가 그 정적분 할 때 절대값이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절대값까지 생각한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쪼개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넓이 구하듯이 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넓이가 요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러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오면 이거 넓이 구하라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을 한번 봐보면 이미 다 한 거지만, 자, 이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구하면 S가 딱 나오겠지. 자, 요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근데 이걸 그냥 정적분 때려버리면 음수로 나오겠지. 그래서 x축보다 밑에 있을 때는 이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면 s가 딱 나올 거야. 자, 지금 하는 얘기가 만약에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절대값 씌워서 이걸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게 넓이란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밑에 있으면 빼준다 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S1이랑 S2가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제 구분하려고 S1, S2라고 썼는데, 문제에서는 fx와 x축 사이의 넓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둘을 더하라는 얘기야. 즉 여기서 S1이랑 S2를 더하라는 얘기여서, 이럴 때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가운데가 C면, 자, x축보다 위에 있는 놈은 더해주고 x축보다 밑에 있는 놈은 빼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결을 해주면 돼. 너무 쉬운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놈이 이 부분이, 이 구간이 x축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가 중요해진 거지.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줘야 돼. 즉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프를 그려주긴 할 건데, 넓이 구할 때는 뭐 극점 같은 것보다는 어디서 x축보다 위냐 아래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전에 우리 미분단원에서 그래프 그렸을 때랑은 상황이 조금 다른 거야. 내가 필요한 정보가 다른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증가함수를 물어보거나 극대복수, 최대 최소, 또 뭐 실근의 개수 등등등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는 얘네는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거야.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하다는 건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냐, 즉 극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f'이 0인 점을 찾기 위해서 f'x를 인수분해를 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넓이를 물어봤어. 넓이를 물어봤을 때는 이제 적분을 때려야 되고, 그리고 x축보다 위인지 아닌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얘는 그래프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긴 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가든 이쁘게 가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즉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될까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x축과의 교점이 중요해.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쨌건 fx가 0인 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미분까지 가지 않고 그냥 fx를 인수분해를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fx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뭐 1이랑 3에서 0이랑 만난다. x축이랑 만난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어디서 위인지 아래인지 이걸 파악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여러 번 봤던 것들인데 간략하게 가볼게. 어떤 거냐면 일단 제목을 굳이 써본다면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럴 때는 뺀다고 얘기를 할게. 내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 부분에 s를 구해야 되고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a에서 b까지 f를 접근하면 요만큼이 생기겠지. 그리고 g를 접근하면 요만큼이 생길 거야. 그럼 얘에서 요 놈을 빼버리면 s가 딱 나오겠지. 그래서 정석대로 간다면 그래프 두 개를 전부 다 이용을 한다면 위에 놈에서 밑에 놈을 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얘는 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요거랑 같은 거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빼버려. 즉 뺀 놈을 우리가 hx라고 한다면 hx를 그렸을 때 hx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 이 넓이가 똑같이 s가 될 거야. 당연한 얘기겠지. 우리 이전에도 뭐 두 그래프의 교점 이런 거 할 때 빼면 x축과의 교점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이건? 자, 다시 일단 f랑 g가 있는데 f에서 g를 뺀 hx라는 걸 그리면 이렇게 생긴다는 건 이해되지. x축과의 교점이 a랑 b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될 거야. 이거 이미 배운 거야. 당황스럽네. 자, 다시. 자, 봐봐. f랑 g의 교점이라는 것이 교점의 x좌표가 지금 a랑 b인데 이 교점이라는 것은 둘이 연립하는 거지. 연립한다는 게 결국 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빼면 근이 똑같이 a랑 b가 나와야 되니까 x축이랑 만나는데 a랑 b가 돼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f가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만나는 뭐 이런 놈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넓이가 정말 똑같냐? 는 것만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넓이가 똑같을 거야. 왜냐? 이렇기 때문에. 이 말은 뺀 걸 hx라고 할 거면 얘랑 얘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 넓이도 똑같이 나올 거야. 이해됐어? 자, 다시 두 그래프가 있는데 두 그래프의 교점이 a랑 b다 라면 뺀 놈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a랑 b가 될 거야. 이해됐지? 이거를 굳이 써보면 f는 g다.
라고 했을 때 A랑 B가 근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얘는 F 빼기 G는 0이다 의 근이 A랑 B랑 얘기인데 둘이 똑같은 식인 거지. 그래서 당연히 A, B는 똑같을 거야. 그럼 넓이도 과연 똑같을 것인가가 이제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인데 요걸 생각하면 넓이도 당연히 똑같겠네. 그래서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두 그래프를 빼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속이 편한 거예요. 물론 그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웬만하면 빼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려야 더 편한 경우도 존재는 할 거야. 존재는 하는데 웬만하면 그래프는 하나만 그리는 게 더 편하니까 가능한 한 빼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넓이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넓이 구할 때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 안 하고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거든. 이제 대한민국 사교육계에 널리 퍼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일단 두 개만 알려줄게. 일단은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알면 뭐 편하긴 한데 일단은 두 개만 소개를 한번 해볼게. 자,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두 그래프 사이라는 게 사실 x축도 그래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x축과 어떤 그래프 사이의 넓이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최고차항이 2차일 때, 그러니까 그래프가 두 개 있다고 치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2차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2차랑 2차도 될 거고 1차도 될 거고 상수함수도 될 거야. 즉 x축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요 넓이 이제 구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일단 공식을 먼저 써보면 6분의 절대값 a에다가 이거를 a, b 말고 알파, 베타라고 하고 요거야 이거 6분의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a, 이 a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뜻하는 거고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일단 넓이라는 것이니까 이제 플러스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답이.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걸 쓸 때 큰 놈을 베타에다가 이제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효과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간혹 좀 복잡하게 되거나 아니면 막 문자가 껴 있어가지고 막 계산을 했는데 갑자기 음수가 나올 때도 있긴 하거든. 그럼 계산만 잘 했다면 그냥 부호만 바꿔주면 돼. 뭔가 그냥 절대값이랑 요 앞뒤 순서에서 뭔가 오차가 생긴 것 뿐이야.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실수할 리가 없는데 문자로 막 돼 있을 때가 있겠지. 그럴 때는 간혹 그럴 때가 있어. 그때는 그냥 마이너스만 없애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꼭 넓이 상황, 뭐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얘를 생각하면 뺀 놈을 hx라고 할게. 그러면 요걸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요걸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hx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최고차원 개수가 a고 교점이 알파랑 베타다 보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즉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fx를 인수분해하고 나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했을 거라고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놓고 상황을 봤더니 요 알파 베타랑 알파 베타가 똑같아. 이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는 바로 그냥 저렇게 공식을 때려버리면 된다는 거지. 적분을 굳이 쓰지 않고. 자, 최고가 3차일 때야. 자, 3차일 때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뭐 이런 상황 또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야. 3차, 1차, 3차, 2차를 그냥 그려본 거야. 자, 요때 이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이제 둘 다 그냥 베타에서 접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치? 지금 보면 특징이 그냥 통과하는 교점 하나랑 접점 하나가 있는 거지. 자, 이따 정리를 할 거지만 이럴 때 써먹을 수가 있는 공식인 거고, 베타랑 알파 중에 누가 접점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접점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알파에서 접점이어도 상관없이 큰 놈을 앞에다 쓰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얘는 결국 이런 모양으로, 즉 인수분해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베타에서 접한다고 내가 해놨으니까, 자, 접하면 제곱 나와야 되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 어딘가에 제곱이 있어야 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의 정적분을 보더라도 바로 이제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꼭 넓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더 얘기할 건데, 자, 최고가 2차일 때랑 3차일 때 공식이 거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원리는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적용되는 게 있어. 2, 3은 6, 그리고 3, 4, 12. 원리는 아니야. 그냥 뭐 다들 그렇게 외워. 전국대 고등학생들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식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할 게, 이 공식이라는 게 무조건 뭐 넓이 구할 때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최고가 2차인 상황, 이 상황은 딱 교점과 교점 사이여야 되는 거야. 교점과 교점 사이일 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알파에서 여기까지 넓이 뭐 이럴 때는 공식을 못 쓴다는 거야. 둘러싸여 있는 딱 넓이여야 하는 것이고, 이때는 뭐냐면 교점과 접점 사이 일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뭐 이렇게 이 두 군데 넓이 구할 때는 못 써. 자, 물론 접점도 교점이지만 그냥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지 내가. 자, 교점과 접점 사이일 때만, 3차짜리는 교점과 접점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만 공식을 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해보겠지만, 자, 어떤 넓이를 만약에 구해야 돼? 그러면 fx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도 일단 그려.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똑같이 해야 되고, 그래 놓고 이제 넓이를 구하는 상황에서 내가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쓸 수 있으면 공식으로 바로 때려버리면 되는 거고, 쓸 수 없는 상황이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더해주고 밑에 있으면 빼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벌써 졸리면 안 되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봐보자. 자, 예제 1번. 자,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이게 나왔어. 자, 이건과 x축이야. 자, 일단 fx라고 치고 fx를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얘가 0인 거는 x가 마이너스 1이랑 3일 때야. 이때 x축이랑 만난다는 것이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요때 만나면서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이야.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3. 한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자, x축보다 밑에 있지 전부 다 지금 내가 구해야 돼. 그럼 떼줘. 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이게 될 거고. 자, 그러면 3을 집어넣은 걸 빼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걸 더해버릴게. 자, 그러면 3 집어넣으면 9 빼기 9 빼기 9.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3. 이게 될 것이고, 그럼 여기는 날아가고 9에다가 여기는 뭐냐 2에다가 3분의 5를 더하니까 3분의 32가 답으로 나오겠지.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이걸 딱 봐봐. 이거 공식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바로 공식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S는 자 2차니까 6분의 자 절대값 1이야. 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다. 자, 이 공식을 누군가는 그냥 정적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문자 껴있고 이럴 때는 이 공식을 써야만 훨씬 수월한 문제들이 존재해. 수능에도 나온 적이 많고. 그래서 공식 이렇게 뭐랄까 공식을 써버릇해야 돼. 자, 그럼 얘는 6분의 1에다가 4의 세제곱이니까 64 해서 3분의 32다. 이렇게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자, 그럼 얘 또 인수분해를 해줘야겠네. x로 묶어주고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연인점 찾아야 되니까 x가 0, 1, 3일 때야.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0, 1, 3에서 만날 거고 3차고 플러스야. 그러면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것이고, 이 부분 구하는 거지, 이 부분. 자, 그러면 얘는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없으면 바로 들어갈 건데 0에서 1까지 그냥 fx라고 쓸게. 자, x축보다 위에 있는 놈은 더해주고 밑에 있는 놈은 빼주고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간혹 가다가도 이거 어떻게든 막 만들어가지고 꼬리 물기로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없어. 안 돼.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자, 요 놈이랑 x축 요 놈으로 둘러싸요. 자, 일단 뭐 x축도 나왔으니까 요놈 그래프 확인을 해봐야겠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x가 1이랑 5일 때 만나는 거야. 2차고 그러면 1, 5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 다음에 x축만 있는 게 아니고 3이랑 6도 있어. x 이퀄 3 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x 이퀄 6. 그래서 이제 요 넓이가 되는 거지, 요 넓이가.
그러면 바로 얘는 3에서 5까지는 빼주고 5에서 6까지는 더해주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는 공식을 절대 쓸 수가 없는 놈이겠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네. 자, 얘도 마찬가지 요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자, 마이너스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일 때 만나는 거야. 2차고 위로 올라오기고 이런 상황인데 x 이꼴 마이너스 1까지 있네. 그러면 이 부분 또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빼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는 더해주고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네. 쉽지?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자, 이걸 봐보면 자, 이건 두 개 사이의 넓이를 구하래. 두 개 사이 넓이. 자, 두 개 사이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하라 그랬지? 그래프 두 개 사이 넓이 빼. 자, 그래서 이렇게 뺀 놈을 hx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0인 점을 바로 찾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랑 1일 때 2차고 아래로 올라오기야. 자,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것이고. 자, 근데 이거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있네. 끝났네. 이거 hx에다가 공식을 때리는 거지. 그러면 6분의 절대값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다. 그럼 6분의 27이 될 거고 2분의 3으로 나누면 9. 2분의 9가 답이지. 쉽지? 고! 요 놈도 두 개 나왔으니까 빼버리자. 빼서 hx라고 해보면 요게 되는 거고 얘가 0인 점 찾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x가 0, 1, 2에서 x축이랑 만나는 놈이 되는 거지. 3차. 요거 구해야 돼. 이거 공식 써 말아. 자, 그러면 뭐 자, hx를 갖다가 해줘야 되지. 요 놈은 더해주고 요 놈은 빼주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네. 쉽고. 그 다음에 4번. 자, 이것도 두 개 사이의 넓이를 구하래. 얘도 빼면 되겠네. 자, 그러면 hx는
여기서 이걸 뺀다고 생각하면 2x 제곱 빼기 2x 빼기 4가 될 거고 요거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만나는 거야. 자, 2차고 아래로 불러. 자, 기호 넓이 구하는 거고 그럼 공식 쓸 수 있네. 바로 들어가자. 자, 6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수제곱이다 가 될 거고 그럼 3분의 27이니까 답은 9가 되겠네. 너무 쉽지? 자, 이 두 개도 빼보자. 빼면 뭐 요게 되는 거지. 자,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봐야겠네. 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고 바로 조립제법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느낌 왔어. 자, 지금 hx를 써봤더니 x-1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 되는 거 보이지? 자,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제곱 나왔으니까. 자, 그래도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본다면 자,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면서 마이너스 2에서 접해야 되고 3차고 여기가 플러스 이 부분 구하는 거지. 만약에 그냥 접근한다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를 빼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공식을 쓸 거니까 12분의 절대값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다 되겠지. 그럼 12분의 8에 3의 4제곱이면 81 3으로 나눠주면 4분의 27 요게 답이 되겠네요. 쉽지? 오케이. 자, 이거 찍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좀 더 해보자. 이거 찍었지? 자, 그 다음 예제 5번 바로 들어가 보자. 접선을 얘기하고 있고 이 접선과 곡선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구하래. 자, 그러면 결국 그래프 두 개란 얘기고 두 개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저 접선이 필요한 상황이네. 자, 그러면 접점 알 때니까 바로 기울기를 구해보자. 자, 일단 기울기 구할 건데 얘 fx라고 하고 f'x를 잠깐 구해보면 3x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럼 기울기는 f'1이니까 이제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기울기가 3이고 점 요거야. 그러면 접선이 y는 3에다가 x 빼기 1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면서 요게 이제 접선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빼버려야겠네. 자, 그럼 뺀 놈을 갖다가 hx라고 하면 이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보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바로 조립제법 써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자 x-1의 제곱이 나와버리네. 그럼 공식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한번 완성을 시켜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2 이게 되는 거고 얘가 0인 점은 x가 마이너스 2랑 1일 때야.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고 3차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1에서 접해야 돼. 요거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공식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넓이는 3차니까 12분의 절대값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12분의 81이 되는 거고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 쉬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7번을 좀 먼저 해볼게. 자 K가 1보다 크다고 했고 자 요놈이랑 X축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가 똑같아야 되네.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바로 이제 그려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 0, 1, K인데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K 뭘까? 2가 답인 거야. 자 그 얘기도 이따가 할 건데 자 일단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때는 만약에 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없다면 이렇게 때려버리면 되겠지. 자 0에서 K까지 fx를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올까? 0 나오겠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적분을 해버렸어. 근데 요놈 넓이가 똑같대. 그럼 0 나오겠지. 요걸 써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K를 구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제 3차 함수의 성질이 자 여기가 변곡점이야. 변곡점 한 가운데 점. 자 이렇게 됐을 때 직선을 이렇게 긋잖아. 자 무조건 여기 길이가 똑같을 거고 넓이도 똑같아. 넓이도 무조건 똑같게 돼 있어. 즉 얘랑 얘가 넓이가 같으려면 요 간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K는 바로 2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체크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만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넓이가 A랑 B의 넓이가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아까는 넓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때려버리면 0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게 아니고 요놈이 요놈의 2배래.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꼭지점이 3이겠지. 얘랑 얘가 어떻게 했어? 같지. 0에서 3까지를 때리면 0이다 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위아래로 넓이가 똑같다 이런 말이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때려버리면 0이다를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번.
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이제 대충 느껴지겠지만 빼면 오히려 그래프 그리기가 더 짜증나지. 그러니까 차라리 얘처럼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으면 꺾어 올리면 끝나는 건데 뺀 순간 이거는 그래프 그리기가 더 복잡해지는 거야. 뭐 물론 이제 그래프에 능숙한 사람은 할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자 이거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꺾어 올릴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1을 뺀다는 건 얘가 한 칸 내려오는 거고 여기 y좌표가 1인 걸 알 수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능숙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지금 또 여기는 1이라고 딱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또 문자가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빼는 게 가장 좋아. 왜냐면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우리가 뭐 빼서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려고 하는 게 뭔가 눈으로 보기도 계산을 하기도 편안하려고 하는 건데 뺐는데 오히려 불편하면 그건 안 좋은 방법인 거지. 그래서 상황을 판단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빼보려고 하다가 아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두 개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로 가는 방법 해볼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더 능숙하다면 요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걸 몰랐다고 치고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그러면 이 놈을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생겼겠지. 자, 그러면 이제 0인점을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1 될 거고 0도 한번 집어넣으면 얘가 딱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y = 1 이렇게 됐고 자, 요거 두 개를 구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일단 요 놈에다가 곱하기 2 때려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오른쪽만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봐봐. 지금 오른쪽만 구할 건데 지금 보면 얘랑 얘가 지금 식을 쓴다면 다른 놈이지. 그래서 구분을 좀 해서 해결을 해줘야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따로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 왼쪽을 대문자 A, 오른쪽을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A를 먼저 구하려고 해볼게. 자, A는 잡아봐. 1에서 요 1에서 흰색을 떼는 거지. 그치? 자, 우리 그럼 이거 좀 구분 좀 하고 들어가자. 흰색은 꺾은 놈이지. 그럼 마이너스를 붙인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안 꺾은 놈이니까 그대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를 구하려면 나는 결국 어찌해야 되냐. 0에서 1까지야. 0에서 1까지인데 이제 뭐 물론 그냥 여기서 이거 뺀다고 생각하고 한 다음에 그러면 밑에서 위에 놈을 뺐으니까 음수로 나올 것이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이미 눈에 보이니까 위에서 밑에를 빼는 게 좋겠지. 그래서 1에서 요 놈을 빼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0에서 1까지 x제곱 딱 되고 이 부분이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 부분 봐보자. 자, B 부분을 봤더니 요 x좌표 알아야겠네. 자, 이거 알려면 이거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럼 x제곱이 2니까 여기는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럼 요놈은
1에서 루트 2까지고 이번에도 노란 놈에서 뺄 거고 빨간 놈을 뺄 거야. 아니 파란 놈을 뺄 거여서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될 거고 자 그럼 적분 때리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루트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빼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를 빼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요거는 3분의 4 루트 2에다가 3분의 5를 빼기 여기 되겠네 여기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뭐가 되냐 3분의 4로 했을 때 루트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네 이거에다가 곱하기 2 때려주면 되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오케이? 응? 3분의 8. 미친놈이네 여기 되겠네 오케이? 굿 오늘 여기까지